안녕하세요. 장대현 독서대학의 장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이뤄가고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본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리라고 한다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실전이 아닌 추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추상인 건 맞는데 추상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 실제 하는 그 세계가 오늘 우리의 그 추상적인 상상의 영역, 그리고 원리라고 하는 영역, 그것에 대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이쪽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질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우고 책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그러한 사조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철학자들은 우리가 개념화하지 못한, 우리가 정돈하지 못한 우리의 정신 세계를 말 그대로 추상의 세계를 이론적인 것으로 말로, 언어로 질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어휘에 질서를 부여하는 거잖아요. 수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고 글을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만큼 그것에 질서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글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상인 것 같지만 실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개념이 단순하지만 오늘 우리의 지금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독서를 함에 있어서나, 그리고 글을 씀에 있어서나, 꿈을 이루어감에 있어서나, 좀 멀리 보이는 어떤 그 비전을 추구해감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귀 기울여 보시면서 여러분의 그 기존 지식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의미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어떤 그런 원리, 개념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가치 있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 취미에 있어서 어떠한 장난감에, 성인들도 장난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행위에, 어떤 사람은 운동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랑에, 좀 그 비유하는 것들의 영역이 좀 폭넓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가치를 부여하는 그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성과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요.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것에 돈을 투자하고요.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것에 사람은 인생의 그 많은 것들을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가 진짜 주관적인 내 입장에서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세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는 가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걸 왜 사람들한테 무조건 인정받아야 돼? 지금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것이 세상 모두가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만 인정하는, 더군다나 그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영향력과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매우 소모적인 것이고, 때로는 세상의 변화를 이루어감에 있어서나 나 자신을 세워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독서와 글쓰기라고 하는 그 학습 과정 그 자체에 대해서 가치 없다 인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말로는 가치 있다고 하지만 내 삶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죠. 지금 저 뒤를 보면 책이 이렇게 쭉 쌓여 있죠. 지금 멋으로 쌓여놓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기가 2021년도 지금 9월 초인데요. 2021년도 8월 15일 이후에 새로 구입한 책들입니다. 조금 재정을 많이 투자해서 도서관에 한 17,000권 정도까지 책이 있었는데 지난 3년간 한 4-5천 권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 기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오래된 서적은 그냥 폐기 처분해 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개인 돈을 들여서나, 그리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도서관이 지원해주는 그 금액과 합쳐서 800에서 1,000만 원어치 정도는 새 책과 중고책 합쳐서 그 정도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매년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왜요? 왜 그 돈을 쓸까요? 800, 1,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작다면 작지만 크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특별히 저의 재정 상태에 있어서는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투자하냐? 나 혼자만 책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만은 아니지만 제가 책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양과 질이 함께 이렇게 관리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저 책들은요,
질적인 그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책들만 구입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책을 조술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 그 안에 뭐 이렇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읽어오지 않았던, 예전에는 제가 좀 뭐랄까요, 낮게 평가했던 그러한 유의 책들조차도 이번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저의 아이디어가 제한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제 생각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 책 한 권에 투자한 금액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저 책 중에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다른 이들에게 선물하거나 다른 도서관에 기증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책이라고 하는 것, 독서 행위라는 것, 글쓰기는 굉장히 가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고요. 그리고 금전적인 재정을 투자해서 책을 구입하고요. 그리고 제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홈스쿨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신앙적인 요인이라고 하지만 물론 저도 광범위한 좀 큰 맥락에서 보면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안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읽기와 쓰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결과가 1등이고 최고가 서울대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또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졌고 그 누구보다도 아마 똑똑한 이들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과정을 거쳐 서울대에 갔다고 해서 그들이 세계에서 영향력 있게 인정받을 만한 사고력을 가졌느냐? 그건 보장할 수 없어요.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똑똑한 아이들, 그 성실한 아이들, 그들에게 무언가를 집중하게 했는데 정말 최선의 열심을 다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서울대 가는 정말 영광을 얻었는데 그 영광 이면에 내적 성장, 역량의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자신에게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제가 지금 독서 채널이기 때문에 독서라고 하는 것을 좀 비중을 둬서 얘기할 뿐이죠. 저에게 있어서 신앙은 가치가 있고요. 특별히 이 가치의 영역은 종교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제가 독서를 강조하는 것도요, 다른 많은 사람들과 98% 똑같은 이유에서 강조하기도 하지만 나머지 2% 정말 차이를 발생하는 저의 신앙적인 그러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있어서 독서라고 하는 것이,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의 가치 부여,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저희 인생에 있어서 독서를 정의할 때 다른 이들과 다른 그 2%가 저의 앞으로의 삶의 방향성과도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 가치는 비전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부모시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가치를 세워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전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으로서의 어떠한 그 고전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전 안에는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사고가 담겨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 쪽에 있어서의 고전은 그래도 읽을만하다라고 얘기하고요. 때로는 비문학 쪽에 있어서의 고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제 자녀들에게, 제 제자들에게는 비문학 쪽의 고전은 많이 추천하지 않고요. 현대 다른 책들로 많이 대치를 하고요. 그리고 문학 쪽에 있어서도 많은 어떠한 그 비중을 고전 쪽에는 두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기를 관통하는,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한 고전들에는 좀 약간 시간을 투자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관통하는 수많은 정신들에 대해서 고전에서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것들, 분명히 창작 어떤 그 문학, 소설, 동화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담고 있는 것들은요, 가치 있게 평가하죠. 여러분들,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립한다면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삶의 어떤 그 비전과 목표, 그리고 오늘 내가 시간을 관리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까지 그 가치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실입니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언가를 가치 있게 여겨요. 내가 종교를 가치 있게 여기고 신앙을 가치 있게 여기고 독서를 가치 있게 여긴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내 삶에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말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방향이라고 했죠. 성실은 에너지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 일단 열심을 갖는 것. 열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인데 저는 아까 그 가치를 좀 그 방향이고 비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실은 전 인격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성실과 인격은 이꼬르는 아닙니다. 인격 안에 성실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가치 있어 하는 그것에 성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불성실. 그건 뭡니까? 그 가치 자체를 진정으로 그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밖에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정말로 잘못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누구든지 열심을 내면요, 어떤 목표를 성취하거든요. 어떤 결과를 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가치를 가졌다고 한다면 세상에 잘못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가치를 가진 사람이 가질 때는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만 만약에 이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잘못된 가치를 갖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잘못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좋은 가치를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그래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전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저 스스로도 지난 시간 속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성실을 인격이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진짜 인격적인 사람이 불성실할 때 그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영향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여러분이 추구하는, 여러분이 높이 평가하는 그 가치,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이 인격으로서의 어떠한 그 성실함을 에너지로 장착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어떤 그 토대가 마련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만으로는 세상에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좋은 가치를 비전으로 가졌다고, 내가 성실하다고 해서 모든 좋은 결과를 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전문성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가치를 추구하고 성실한데 무엇으로 승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가치에 있어서 독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저에게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차원에서 콘텐츠입니다. 독서 자체가 가치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독서를 가치 있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종교적인 신앙,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전인의 교육 과정, 전인의 학습 과정에 있어서 독서라고 하는 콘텐츠가 갖는 그 의미는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과목 가운데 하나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콘텐츠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먼저는 나를 변화시키는,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통해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제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 정말 착한 사람,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실합니다. 그런데 능력에 있어서는 유능이 아니라 무능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무능하다라는 것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무능한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저에게 있어서 독서와 글쓰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콘텐츠고, 제가 글을 쓰고 그리고 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이 일만 가지고 돌아갑니까? 누군가는 군사력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경제력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문화예술 쪽에서의 또 다른 어떤 역량들이, 그 콘텐츠가 무한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고, 저는 작가고, 저는 도서관인이고,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공통부모는 가질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영역 속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그리고 준비된 실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치, 그리고 제가 두 번째 뭐라고 했죠? 성실, 그리고 콘텐츠. 이것은 방향이고 에너지고 이 방향과 에너지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저는 비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성실을 인격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콘텐츠는 실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검증되고 증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홈스쿨을 하며 자녀들과 함께 하는 과정 속에서 트리비움을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수용하고 조직화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냥 단순한 교육의 그 원리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영향력,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트리비움을 강조하고 이 가치와 그리고 성실함과 그리고 이 콘텐츠를 통해서 비전과 인격과 실력, 오늘 우리의 방향과 에너지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독서와 글쓰기라고 하는 것에 절대 시간을 투자했고요. 제 자녀에게 너는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조차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제 자녀가 지금 이제 19살인데 그리고 11살인데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갖게 되는 그 직업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의 그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 세상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취미 영역으로 가지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항상 일치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의 균형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취미 차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의 삶의 직업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순수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어리석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목표를 이루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삶의 어떠한 성취, 결과를 만들어내에 있어서 필요한 개념, 필요한 원리죠. 가치와 성실과 그리고 콘텐츠, 그리고 비전과 인격과 실력, 그리고 오늘 우리의 방향과 에너지와 문제 해결, 이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일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정리를 해보세요. 내 말로 정리를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